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은 아니었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에서 반등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일부분인 것 같고요. 반면에 상승 쪽의 흐름을 이어가다가 제대로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밀리는 종목들이 더 많은 좀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선은 시즌이 속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코스피보다는 더 좋은 흐름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물론 위치 자체를 봤을 때는 코스피가 쌍바닥을 좀 만들어주면서 3200포인트를 돌파해준 흐름이 더 임박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요. 21평선 지금 흐름을 돌파해주고 다시 매물에서 나오면서 밀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이 코스닥이 어쨌든 이 코스피와 비교를 했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흐름 자체는 좀 견고하게 가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하락폭이 많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좀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상승으로 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고, 아울러서 22평선만 돌파한다고 하면 개별 종목들이라든지 중소형주 위주의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코스닥을 저는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동 자체가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의 우려감 때문이겠죠. 기관도 간헐적으로 삽니다만 대부분 개인이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기관과 또 쌍매수로 좀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고, 이런 식으로요.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개인은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빼내고 그걸 외인이 잡거나, 반면에 좀 하락했을 때는 외인과 기관은 좀 손절을 하고 개인이 좀 잡아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은 더 흐름을 괜찮게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개별 종목 간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종목들이 과연 어떤 업종별로 갈 수 있느냐, 어떤 업종들이 잘 가고 어떤 업종들이 덜 가는 좀 그런 차별화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에서 보면 상승률 상위에서 이번에는 컴퓨터 서비스, 통신 서비스, 의료 정비, 운송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매일매일 물론 변동이 상당히 심하게 흐름 자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과연 어느 쪽이 갈 수 있을까, 이 향후에. 그동안 많이 밀려서 눌려서 시장에서 바닥을 잡고 있는 제약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업종군이 갈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눌려 있으면서 이 코로나 이슈를 정통으로 맞았던 이런 오락 문화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오를 것이냐 본다면,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물론 섬유 의류 쪽도 괜찮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섹터들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는 국내 기준으로는 여전히 600명대, 500명대, 700명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동안에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률도 높아지고, 올해 말, 이르게는 올해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내년 초 정도에는 집단 면역이라는 것을 달성하는 국가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과연 그렇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떤 종목들이 세게 갈 수 있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미 선취매에 대한 시세를 좀 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시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선은 시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시젠의 현재 상황은 물론 이 시가총액도 많이 빠지고 했지만, 이 공시에 따른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보시면
뭐 이미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1분기죠. 1월부터 3월까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를 본다면 이 매출이라든지 매출 총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엄청납니다. 거의 몇 배입니까? 이게 거의 6배 가까이 돼요. 5배 6배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배 죄송합니다. 거의 한 7 아니죠 한 4배 4배 정도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죠? 8432니까요 3517억이고 817억이니까요 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5배 500% 상승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상승이긴 해요. 그만큼 많이 지금 이 시젠의 실적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슈를 봤을 때 더 성장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물론 시젠이 코로나가 싹 다 걷어나고 괜찮게 완전히 예전 우리가 살던 시대처럼 돌아간다면 또 모를까, 지속적으로 이제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우리가 계속 케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물론 시젠이 뭐 이 분자 진단을 오로지 코로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많은 다른 진단 키트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 실적에 대해서는 깔 수가 없단 말이죠. 다만 기대감과 향후의 어떤 또 다른 먹거리, 과연 이 시젠이라는 종목이 향후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뭔가 강한 하나의 어떤 이슈가 나와야지만 제대로 좀 상승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면 이제 기존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것은 시젠이 어쨌든 5월 뭐 12일 지난주 한 수요일 정도 기준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이제 한 5월 6일 정도 뭐 7일 정도 이렇게 되면서 점점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요. 연기금에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금투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금융투자는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기관의 주체,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주체 중에서 단기적인 흐름을 이어가서 차익 실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는 주체는 맞습니다만, 기금이 어쨌든 이렇게 담아주고 있고, 현재 상황에는요 외국인도 어쨌든 빠질 때마다 계속 담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점이고, 그것은 비단 코스닥의 시젠뿐만 아니라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들이 외국인 수급이 센 종목들이 사실은 수급 깡패로, 소위 말하는 수급 깡패로 지금 시장에서는 일컬어질 정도로 외국인의 수급이 귀한 상태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로감 때문에 외국인 자체들도 물론 미국 시장 본토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타국가에 대한 투자도 우려스러움을 가지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국내 시장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결국은 그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투자 자산에 대한 어떤 배분이 조금 위험도가 높은 투자 자산,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인을 포함한다면 코인 같은 것들은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빠지고 눌리고 이런 상황인 거란 말입니다. 그나마도 이 주식은 물론 부동산처럼 실물 자산은 아니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고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식에는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주식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시즌을 보면 지금 외국인들의 판단에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라고 판단하는 주체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의 매도가 결국에는 공매도를 또 5월 3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재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코스닥 150 편입 종목들에 한해서요, 물론 코스피는 200입니다 해서 이 시즌이 지금 공매도를 계속 막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공매도 비율만 보지 말고 이 공매도 수량이라든지, 그죠? 이 공매도 대금을 본다면 이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 공매도 사실은 수량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지금 줄지는 않고는 있어요. 물론 초반만큼은 아니지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즌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면 바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습니다. 그만큼 정말 빠질 만큼 정말 아주 지리멸렬하게 빠지고 있는데, 그죠?
이 반등을 과연 어디로 잡을 것이냐. 지금 충분히 과매도권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견디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정도까지 빠졌을 때 얘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지 라인은 어쨌든 이 정도까지도 지금 제가 지켜보면 이 정도 라인에서 거의 다 봐줘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만약에 얘가 더 빠져서 정말 우리가 보수적으로 본다면 지난번 저점까지도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여기까지 벌써 빠지면 6만원대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겁니다. 거의 반토막이에요. 50%. 근데 보통 한 40% 정도가 빠지면 반등에 대한 서서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시즌이라는 종목이 보여지는 여러가지 지표는 상승 쪽으로 가도 무방한 상황이지만, 이 앞에서 이 시즌 진단 키트 하면 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에 갔었던 그때와는 지금은 좀 다른 흐름은 분명히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시즌에 대해서 어쨌든 무중도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최소한의 지난번 권리락 금액을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점에서 물량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점에서. 그 저점이 어디냐, 아직 바닥을 못 잡았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워낙 시즌에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영상을 찍지만, 여기서 반등 나면 사실 여기서 척 올리면서 반등 나고 갔어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계속 지금 빠지고 있고, 아래 꼬리 달면서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수급이 좀 올라오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느낌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보합해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물량을 늘려가는 흐름이, 그런 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도저히 안 되겠다, 갈아타셔야 한다라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저였으면 저는 우선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 빠지는 동안에 40%가 빠졌다면 저는 이 금액에서 이 정도 상황에서 저는 팔지는 않습니다. 절대 40% 빠진 상태에서 팔지는 않아요. 왜냐면 한 번도 반등 없이 빠졌거든요. 지금 한 번도 반등 없이. 이게 잠깐 반등이었는데 이 반등이 불과 3.8% 반등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계속 빠졌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반등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 반등의 시그널이 나오고,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그 반등에서 만에 하나 22평선 다시 복귀를 못하고 302평선도 뚫을 수 없는 흐름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간다.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약 여기까지 나왔다가 반등 간다 치면, 이게 302평선이라고 치면 20평선 뭐 이렇게 눌려 있겠죠. 이런 식으로 20평선을 돌파하든지 302평선을 돌파하면서 이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이 구간을 돌파, 98,000원 구간을 돌파하는 게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찍고 한 이 정도에서는 제가 볼 때 반등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데요. 상승의 추세로 어쨌든 간단 말입니다. 뭐 이게 뭐 이렇게 흔들면서 갈 수도 있고요. 곧바로 이렇게 좀 양봉 세우면서 갈 수도 있는데, 그때 여기서 20평선 이렇게 내려와 주고 302평선 이런 식으로 완만해지면, 만약에 막혔다 20평선에서 뚫지를 못하고 계속 다시 이렇게 밀린다. 20평선 빠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죠? 제대로 된 반등의 시점이 아닌 거고요. 만약에 이 반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을 때 돌파한다 그러면 보유하면서 가는 거고, 돌파 못하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최소한 지금보다 더 복구가 돼서 어느 정도 손실을 줄였을 때는 조금 비중을 줄일 필요는 있겠죠. 22평선과 맞닿아 있거나 302평선과 맞닿아 있는 지점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뭐 워낙 지금 뭐 눌려서 계속적으로 반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답답하시겠지만 바닥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시즌이 어쨌든 간에 지금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선택이지만, 이렇게까지 빠진다면 반등의 흐름이 좀 저는 나오게 되면 조금은 세게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더 뭐랄까요, 이렇게 한번 기다려보는 흐름, 반등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흐름,
그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의사결정도 늦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빠지는데 그냥 손절해버리면 거의 다 왔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반등을 해줄 건데, 제 생각엔요. 이거 그냥 이 손실을 다 보고서 그냥 손실을 몸통으로 맞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흐름을 좀 바닥을 좀 잡았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조금 있으면서 어쨌든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오면 그때 좀 손실이라든지 그런 걸 좀 보더라도 줄이는 생각을, 많이 손실이 보시고 파실 분들은 그게 낫고, 그게 아니라면 시즌 한번 믿고 기다려보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다. 다만 지수의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우리 시장에 대한 공매도 플러스 전 세계 시장의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이슈가 시장의 그런 충격이나 파급 효과를 좀 줄이게 되면 또 이내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또 반등 나올 때 좀 팔지 말고 기다릴 걸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급한 의사결정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면서 조금만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손절해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개인의 매도가 나오고 그 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이 또 단기적으로 잡아서 수익을 보는 구조로밖에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실 거는 말씀 안 하셔도 너무나 이해가 잘 가기 때문에 어쨌든 뭐 굉장히 좀 힘드실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즌 찍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유한타증권 계좌 유치를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매매할 때에 전용 화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유한타증권과 협의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 화면이 HTS 트레이드 유한타증권 화면입니다. 모드 전환을 통해서 모드 전환이 이제 이렇게 스마트 클래스 전환이랑 그렇지 않은 거랑 바뀔 수가 있거든요. 모드 전환하면 요런 란이 있어요. 제휴 전문가. 반대로 또 다음은 아까 제가 쓰던 모드로 전환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제휴 전문가 요 라인에서 클릭하시면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쩐대리로 제휴하신 분들이 고트레인이라는 창이 나타나실 거예요. 다만 이게 활성화되는 것은 잔고가 100만원 계좌에 있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서 계좌에 100만원 있으신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보이실 거거든요. 기준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런 화면들, 시장 분석 화면이라든지 제가 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분석 차트 화면이라든지 이렇게요. 기업 소개라든지 뭐 재무제표 간단하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매출 구성이라든지 주요 제품, 대주주 경영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화면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호가창이라든지 흐름들, 비중들,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 보실 수 있는 그런 창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이 제휴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 감사하게도 제휴해주신 분들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유한타증권 고객들 중에서 저희 쩐대리TV와 제휴를 하고 싶으신 분들, 물론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후원해 주신다라는 차원에서 기분 좋게 이렇게 재등록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재등록해 주시면 콜센터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유한타증권 사용하고 계신다는 고객분들이 한해서요. 1588-2600 콜센터 전화해 주셔서 쩐대리로 제휴 변경 등록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휴 컨텐츠 등록 해 주시면 됩니다. 제휴 유한타 스마트 검색 하셔가지고 개설 확인, 계좌 유치 정보 등록하게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제휴 컨텐츠 쩐대리 조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워낙 시장이 좋지 않아서요. 참 매매를 하는 저도 비중이 싫어서 절대 매매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의 흐름을 좀 살펴보는 그런 부분에서 이 가장 집중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저도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은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눌리고 빡센 시장일수록 뭐 유튜브 채널, TV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상황들을 좀 분석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등의 또 흐름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반등이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반등할 때에 조금씩 수익 본 것들은 좀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손실 본 것들 중에서 손실을 줄인 상태에서 이종목은 이번 연도 2021년도 하반기에도 쉽지 않겠다라고 한 비중을 좀 줄이고, 뭐 요런 흐름들을 조금 포트를 조정하실 마음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신다면 조금 더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뵈면서 저는 응원하고 또 분석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